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치인도 월드컵 본다는 사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두 분도 봐야죠, 당연히. 어디에서 보죠? 집에서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채널. KBS에서 보죠. KBS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월드컵도 치열하지만 여의도 정치권 사실 더 치열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도 이게 참 의견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여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과 민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우리는 안 할 거야,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네. 보여지고 예산안 처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내로 되어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긴다라는 점도 고려의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혼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정치적인 부담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이 여러 가지 현장 검증도 하고 증인 불러서 계속 정부가 잘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대처를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오로지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받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였다라고 말씀드려요. 장 소장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예산 문제라든지 여론 문제라든지 야당이 혼자 한다는 문제는 다 이미 과거에도 있던 일이에요. 네.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달라진 거는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거기에 이제 국정조사를 정면으로 얘기했는데 네. 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공명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꽃다운 우리 아들, 딸들 생명의 촛불이 꺼져갈 때 뭐하고 있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참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유족분들이 이제 처음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뭐 분명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그렇죠. 그리고 진상 규명,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 등의 어떤 뭐 처벌, 뭐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런 요구는 분명히 나오는데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같은 데서 자꾸 왜 갔냐, 왜 붙잡지 못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좀 저는 국민들께서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어제 KBS에서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이걸 자꾸 돈 문제로 뭐 보상금 얼마, 뭐 보상 얼마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두 번 어쨌든 죽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 보상금 받고서 더 받으려고 한다 그런 게 항상 이럴 때마다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가게 놔뒀느냐 아니면은 왜 못 붙잡았느냐 아니면 뭐 돈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동안 못 모이다가 이제 38분 정도 모였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모일 텐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거를 달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 네. 그게 오히려 눈에 더 들어왔어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또 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슬픔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빨리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도리라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 저는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모든 거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과는요, 나 사과했지. 저번에 종교행사 가서도 사과했고 우리 비서관들 모아놓고도 참모들 모아놓고도 사과했으니까 된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당신 제발 이제 그만 사과해. 됐어. 그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민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장관직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국민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보여져요. 이미 권위와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무척 아끼는 동지적 부하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그대로 두는 것 같은데 그런 애틋함은 이상민 장관에게 두지 마시고요. 국민과 유가족에게 애틋함을 더 표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술태도 바꾸신 이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에 와는 제 거라고. 김만배 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는 법정에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배 씨의 증언에 따라서 네. 이재명 당대표의 연루 가능성, 연관 그런 것들 때문에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만배 씨가 맞아요. 남욱 씨 증언 맞아요. 유동규 씨 증언 맞아요. 네. 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네. 일치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지 내가 현재 확보하고 가진 돈을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화동이 이론은 제 거예요라고 했지만 네. 정혜영 씨 녹취록에 보면은 그분 거다. 반은 그분 거야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증언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잣대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요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장동을 부패방지법으로 기소하냐 안 하냐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은 뭐냐면 민간이 번 돈을 추징 몰수하는 거거든요. 예. 미래 거는 다 걸어놨어요. 대장동 거는 안 그렇습니다. 대장동 거를 만약에 부패방지법 걸면 이분들이 번 돈 다 가져가야 돼요. 국가가 다 몰수돼야 돼요. 근데 그걸 하냐 안 하냐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뭐 녹취록은 나온다 그러지만 이 정영학 녹취록에는 700억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얘기 나오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남욱 같은 경우는 그 유동규 지분 안에 뭐 김용 지분이라든지 정진상 지분이 들어있다는 건데 그 사람 네. 얘기고. 네. 근데 지금 남욱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건 전문 증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한 적 없습니다. 하면 뭐 증거라는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한 얘기 돼버리는 네.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 엇갈리는 거죠, 진술이. 근데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도 그냥 지분대로 있다는 거고 남욱은 뭐 셋이 나눴다는 거고 네. 유동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기 어쨌든 녹취록에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700억이라고 돼 있고 유동규라고 돼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결국 나중에 물증밖에 없어요. 물증이 녹취록밖에 없는 거죠. 녹취록. 새로운 정황 증거 안 나와요. 근데 남욱과 김만배 진술이 계속 엇갈립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진상, 김용과 연루된 것조차도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겠죠. 단순히 증언과 진술만으로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을 구속했을 것 같지는 않다. 감춰놓은 히든카드가 있을 것 같다. 네. 재판 과정 중에서 그것을 내보임으로써 이재명 당대표와 연루 가능성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하겠죠. 아직은 감춰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분에 대한 거는 녹취록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수사가 벌써 1년 넘었습니다. 오래된 거잖아요, 계속. 나올 건 이미 나왔다. 아니 그 전부터 뭐 그분 얘기 뭐 저 얘기 뭐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근데 검찰에도 보면 항상 그 700억 얘기할 때 보면 2000년 10월 얘기 나와요. 2000년 10월이 뭐냐면 그 분당에 있는 노래방에서 녹취한 그거거든요. 그 녹취록 다 봐도 얘기가 안 나와요. 700억 얘기 나오죠. 이동규 얘기나 그 다음 녹취록에도.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KBS.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